결국 맹견이 아닌 소형견, 말티즈, 푸들 등도 맹견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개 알려주는 남자 수의사 이세원입니다. 견생 20세 시대. 오늘은 동물보호법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022년 4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우선 상세 법안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댓글에 링크를 달아둘 테니까요. 한번 살펴보시고요. 1991년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후 31년 만에 전면 개정되었는데요. 현행 47조에서 101조로 2배 이상 법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의 목적으로는요. 동물보호법 제정 이후 여러 차례 개선, 보완되어 왔으나 동물학대 및 안전사고 발생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동물보호 및 복지에 대해서 국민인식 개선으로 인해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하였습니다. 법의 내용이 많다 보니 구독자님들께 와닿을 만한 소식들만 추려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물학대 관련 법안이고요. 두 번째는 맹견 관련 법안, 세 번째는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제도화입니다. 가장 먼저 동물학대 관련입니다.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지만 동물학대로 동물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미 2020년 상향 조정되었는데 이제 조금 더 구체화되었습니다. 전 여기에서 하나 추가된 법조문이 눈에 띄었는데요. 제10조 4항 2호에 신설된 내용인데요. 반려동물들에게 최소한의 사육 공간 및 먹이 제공, 적정한 길이의 목줄, 위생 건강 관리를 위한 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 관리 또는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 그리고 제2호의 행위로 인하여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인데요. 이를 위반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반려동물을 입양하면 보호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것도 학대로 본다는 것입니다. 즉 이제는 실제 폭력 및 어떤 사망에 이르는 행위도 학대이지만 반려동물을 기르는 데 있어서 적절한 복지, 보호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다면 이도 학대로 보고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조항이 가장 감명 깊었는데요. 동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 당연히 제공해야 될 기본적인 사항들을 하지 않으면 학대로 본다는 것이 인상 깊었고, 앞으로 이 법을 통해서 반려동물을 데려오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큰 책임감을 가지고 데려오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으로 맹견과 관련한 법안입니다. 여기에는 신설된 내용이 많아서 아마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현재 맹견으로 분류된 품종은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스탠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스탠퍼드셔 불테리어와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이렇게 5가지 품종인데요. 이제 맹견을 키우려면 각 요건을 갖추어 맹견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각 요건이라 함은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하고 맹견 사육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맹견 사육에 대한 허가 전에 기질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기질평가도 받아야 하는데요. 이 심의에서 이 강아지가 공공의 안전에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맹견 사육 허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기질평가위원회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각 시도에 배치되어서 맹견 사육 전 이런 허가를 위한 기질평가를 하거나 맹견이 아닌 개의 기질평가를 하는 업무를 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맹견이 아닌 강아지도 이런 기질평가를 통해서 맹견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아마 이것은 국내에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은 품종으로 인한 사고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신설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최근에도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은 그레이하운드로 인해 푸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맹견이 아닌 개가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는 경우 그 개의 소유자에게 개에 대한 기질평가를 받게끔 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기질평가를 통해 공격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맹견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결국 맹견이 아닌 소형견, 말티즈, 푸들 등도 맹견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과연 이제 실제 법 집행이 어떻게 이루어질진 앞으로 좀 지켜봐야겠지만 논란이 조금 있을 것으로는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이제 맹견 관련 법안들이 많이 신설되었는데요. 개물림 사고가 많이 발생해서 생긴 법안인 만큼 앞으로 잘 시행되어서 이런 사고가 많이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반려동물 행동지도사의 정식 제도화입니다. 이미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 동물 훈련사분들의 정식 국가 자격증화인데요. 이름은 반려동물 행동 지도사로 반려동물의 행동 분석, 평가 및 훈련 등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반려동물 행동지도사는 반려동물의 행동 분석, 평가 및 훈련 등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올해 동물보건사 시험을 시작으로 앞으로 반려동물 분야의 다양한 직업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자격증화가 더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양한 동물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으로 우리 반려동물들을 더 도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완전히 만족스러운 법안은 아니지만 큰 변화인 만큼 이 법안이 잘 시행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필요한 부분은 개정을 요구해 가면서 반려동물과 함께 잘 살아가는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최근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